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정한 거래 생활을 위한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하도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뉴스에서 건설공사 관련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많은 거래들이 이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하도급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분쟁 사례들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초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고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주로 하도급 사건, 가맹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하도급 분야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그 시청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영님은 혹시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원래 사업자 이런 의미일까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네. 그 하도급법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인데요. 보통은 원청, 하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청, 그러니까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 같은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위탁을 받은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청, 그러니까 수급사업자는 그 원청으로부터 다시 위탁을 받은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청, 하청이라고 사용하면 될 텐데요. 이게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굉장히 너무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사실 그냥 원청, 하청 이렇게 쓰면 되는데 결국에는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는 원청, 하청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려면 그 수급사업자보다, 그러니까 하청보다 매출 등의 이제 규모가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도급법 같은 경우는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는 원청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규모가 큰 기업이어야 되고요. 다만 원청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청인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더 큰 경우, 그러니까 매출액 등이 더 많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하청보다 규모가 크면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도급법은 약자인 하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청에 많은 의무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원청이라고 많이 규제를 하면 너무 작은 규모의 원청은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하도급법은 일정 규모의 이하의 그 원청에게는 하도급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조 위탁 같은 경우는 원사업자, 그러니까 원청이 연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적용 예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군요. 하도급법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법은 잘 알겠는데 어떤 때는 적용되고 또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돼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도급법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그 용어나 아니면 하도급법의 세밀한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을 모신 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네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선영님, 그러면 몇 가지 용어를 더 볼까요? 네. 여태까지 우리 하도급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하도급이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하도급 거래가 어떤 거를 뜻하는지 혹시 짐작하실까요? 저 뉴스에서 봤는데 공사 거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건설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건축주로부터 그 건축을 전부 위탁받은 사업자가 어떤 세부 공종에 대해서는 그 하청에게 맡기는 경우에 그렇게 쓰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그 건설공사 말고도, 그러니까 건설 위탁이죠. 건설 위탁 말고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하청에게 위탁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수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그 수리를 하청에게 맡긴다라든가 아니면 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그 용역을 하청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그 하도급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게 하도급 거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야의 거래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럼 건설 분야 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수리 위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그 자동차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선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의 수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하도급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하도급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아까도 용역 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방송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같은 경우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든가 전부 또 방송의 전부 일부를 좀 맡기는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제조 위탁이라고 하는데요. 제조 위탁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단순히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물건의 어떤 수치나 원재료 등을 지정을 해서 그 위탁을 하는 경우에만 하도급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 거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거래에 해당이 되면은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 대금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납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 걸까요? 반드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15일 안에 하청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벌점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 영업정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대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거죠?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영님은 그 적금을 가입을 했다가 해지를 중도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슬프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기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그 하도급 대금을 다른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부도의 위기까지 몰리게 되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